어떤 사람에게 은퇴는 해방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다. 사람들은 대개 은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자유를 떠올린다. 아침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며 회사의 성과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이제는 하고 싶은 걸 하며 편하게 살아도 된다는 환상이 앞선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일에서 손을 놓는 순간 삶의 구조도 무너진다. 하루를 살게 해주던 시간표가 사라지고 내 역할과 존재 이유가 모호해진다. 가장 충격적인 건 기대했던 평온이 아니라 도리어 고립감과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이다. 특히 해외에서 오래 살다 은퇴 후 귀국하는 사람들에겐 이 충격이 더욱 뼈아프다. 문화는 낯설고 가족은 달라져 있고 경제 사정은 예상과 다르다. 익숙했던 삶을 버리고 돌아온 이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차가운 현실과 냉정한 시선, 그리고 스스로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깊은 이반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말한다. 그래도 조국 아니냐, 고향 아니냐.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추억이 아니라 생존이고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실은 가혹하기 짝이 없다. 한 번의 결단으로 돌아온 이들이 마주한 은퇴 후 지옥은 결코 우연도 예외도 아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에서 30년을 거주하다 귀국한 박영수 씨의 이야기다. 그는 5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 내에서 운전 일이나 단기 노동을 전전하며 버텼고 마침내 한국의 가족 곁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기대를 품고 귀국했다. 귀국 당시 모아둔 돈은 1억이 조금 넘었고 연금 수령은 아직 멀었다. 미국의 병원비가 너무 비싸고 건강이 걱정됐던 것도 귀국을 결정한 이유였다. 하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 현실은 달랐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미국보다 저렴했지만 비보험 항목이나 만성질환 관리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었다. 무엇보다 생활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월세로 원룸을 구했지만 보증금과 관리비를 감당하는 것조차 벅찼고 미국에서 쌓은 신용은 한국에선 아무 의미가 없었다.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하려면 몇 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은행 대출도 어렵고 사회적 연결망도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박 씨에게 기댈 곳 없는 사람으로만 인식했다. 일자리를 구해보려 해도 환영받지 못했고 하루하루가 막막했다. 결국 그는 다시 미국행 비행기를 예매할 수밖에 없었다. 조국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안겨주었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에서 귀국한 정지훈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20대 중반 일본 유학을 떠나 이후 일본 기업에서 정착해 일했고 일본인 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이혼 후 홀로 되었고 자녀들은 일본에서 독립한 상태였다. 은퇴 후 60세에 귀국했을 때 그녀는 다소의 연금과 저축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어색했고 돌아올 집도 없었다. 오랜 외국 생활 탓에 한국의 물가 구조나 생활 방식에 적응이 어려웠고 언어조차 어색하다는 이질감이 있었다. 지인들과 대화가 단절되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한국식 병원 진료나 행정 절차에서도 좌절을 느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나 종교 단체에 나가보기도 했지만 내부에서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 너무 외국물 먹었네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부유해 보이거나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존재에 위축되었다. 나이 들고 여성이고 혼자라는 이 삼중고는 정 씨를 철저히 고립시켰고 그녀는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게 되었다. 돌아왔지만 내가 돌아온 곳은 고향이 아니라 낯선 섬 같다는 그녀의 말은 많은 은퇴 이민자들이 공감하는 목소리다. 세 번째 사례는 동남아에서의 생활을 접고 귀국한 이대호 씨 부부의 사례다.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은퇴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19로 사업이 무너지자 귀국을 결정했다. 귀국 당시 손에 남은 돈은 고작 1,000만 원뿐이었고 국내엔 집도 일자리도 없었다. 이들은 경기도 외곽의 전셋방에 자리를 잡았지만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해외에 오래 살았던 이들에겐 국내의 빠른 행정 시스템과 온라인 중심 사회가 낯설었고 기초연금 대상이 되려면 또다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자는 생산성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에 사회적 배제감이 컸다. 아파트 주민 모임에 나가도 말을 섞기 어렵고 친목 모임에서도 이국 생활 이야기는 흥밋거리가 되기보단 거리감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 이 씨는 하루하루가 마치 조국의 손님처럼 느껴졌고 언젠가 다시 떠날 곳을 찾아야 한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는 말도 현실화되기 어려웠고 부부는 결국 시니어타운 입주를 고민하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집도 공동체도 소속감도 없는 그들의 현실은 버티는 것 자체가 숙제가 되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른 나라와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한 지점에 닿는다. 은퇴라는 전환점이 삶의 안정이 아닌 혼란으로 이어지고 귀국이라는 선택의 안식이 아닌 또 다른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은퇴자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서 돌아온 이들에겐 이곳이 고향이 아니라 낯선 지옥처럼 느껴지기 쉽다. 제도의 미비, 사회적 인식의 벽, 생활비의 고공행진은 그들을 점점 고립시키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나눌 공동체도 부재하다. 은퇴 후 귀국을 꿈꾸는 이들이 있다면
단지 향수나 가족을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며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재시작이고 그 시작이 어디서든 가능하려면 우리는 더 많은 진실과 사례를 마주해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은퇴 후 돌아온 이 땅이 축복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가 생존을 위한 지옥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은퇴 후 귀국이라는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통을 동반하는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해외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은퇴자들이 귀국 후 직면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화 적응 차원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이며 그 중심에는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배제라는 이중의 장벽이 존재한다. 우선 은퇴자들이 귀국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경제적 불안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대부분 현지 생활비로 소진되었고 귀국 시점에 갖고 오는 자산은 환율과 금융 비용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외국 소득에 대한 소명이나 금융 이력 부족으로 인해 대출이나 신용 거래에 제약이 많으며 건강보험 자격 회복에도 시간이 걸려 의료 접근성조차 제한된다. 이렇듯 경제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가장 큰 위험은 의존의 덫이다. 귀국자들이 기대는 것은 대개 가족이나 친척인데 이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기대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리적 타격은 더욱 커지고 결국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노동과 역할의 상실이다. 은퇴 후의 귀국자들은 대부분 일정한 나이가 넘었기 때문에 기존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단기 노동조차도 이질적인 이력으로 인해 배제되기 쉽다. 국내 기업이나 현장에서는 해외에서 일했던 경력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환영하지 않으며 귀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단순한 소득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잃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며 나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는 무력감과 우울감을 심화시킨다. 또한 문화적 이반감 역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오랜 외국 생활은 언어 표현이나 사고방식, 인간관계 방식에서 미묘한 차이를 만든다. 귀국자들은 그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사회나 교회, 커뮤니티 등에서 관계를 형성하려 해도 이미 오랜 시간 안에서 굳어진 친밀성과 네트워크 속에 끼어들기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외국물 먹은 사람이라는 편견 속에 낯설게 취급받는다. 이러한 이질감은 결국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지고 귀국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위협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도적 지원이나 사회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귀국 은퇴자들을 위한 체계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며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도 해외 체류 이력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그들은 국내에 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며 사회적 연대 안에서 고립되어 간다. 또한 그들을 위한 상담 창구나 심리 지원, 재정 멘토링 같은 현실적 프로그램도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귀국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처럼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무엇보다 구조적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은퇴 후 귀국한 이들을 돌아온 국민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삶을 살아온 또 다른 세대로 존중해야 하며 그들이 가진 경험과 삶의 궤적을 사회가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 단순히 시혜적 복지 대상이 아니라 사회 자산으로서 접근할 때 귀국자에 대한 배제가 아니라 통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선 귀국자의 신속한 건강보험 편입, 주거 지원, 노동시장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 연계 모델도 필요하다. 더불어 귀국 전에 제공할 수 있는 사전 교육과 정보 제공 또한 중요하다. 귀국자 스스로도 한국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현실적 기대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상담 창구가 상시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다. 은퇴자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부양받는 존재 혹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은퇴자의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곧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문제다. 은퇴 후 귀국한 이들은 그 누구보다 복잡한 삶의 궤적과 다층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들이 다시 사회 안에서 역할을 찾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과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돌아온 이들이 그 시작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맞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마주해야 한다. 귀국자의 고통은 외부의 이질성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무관심과 배제로부터 온다. 우리는 더 이상 은퇴 후의 삶을 사적인 일로만 둘 수 없다.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의 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